음. 어떤 수를 0.5로 나눈 몫은 얼마인지 구하라. 이 얘기죠. 자, 만약에 어떤 수가 있다고 하자. A가 있다고 하자. A를 B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야.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다. 그러면은 이거는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A는 B 곱하기 Q 이렇게 써야죠. 예를 들어서 자 15를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5야. 그럼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15는 3 곱하기 5 이렇게 써야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제 언제나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나누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누었다라는 얘기는 몫이 생긴다는 거야.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다. 그러면 A는 B 곱하기 Q 이렇게 쓰는 거야. 15를 3으로 나눴더니 몫이 5다. 그럼 15는 3 곱하기 5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하율아 이거는 식으로 어떻게 쓸까? 17.5를 어떤 수로 나누었더니 몫이 2.7이다.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합시다.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면 17.55를 어떤 수로 나누었더니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몫이 2.7입니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럼 식으로 어떻게 쓸까? 17.55는 네모 곱하기 2.7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하죠? 네모는 양변을 2.7로 나누면 되죠? 그렇지? 양변을 2.7로 나누면 돼. 그래서 17.55 나누기 2.7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소수 나누기 소수를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결국은 세 가지를 배운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분수로 고쳐서 나눗셈을 하든가 아니면 자연수로 고쳐서 나눗셈을 하든가 아니면 실제로 나누든가 이 말이죠. 중요할 때는 여기가 이게 나누는 수니까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고쳐야죠.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고치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요? 2.7을 자연수로 고치려면 27로 고치려면 그럼 얼마를 곱해야 돼? 10을 곱해야 되죠? 그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가 안 들려. 다시 한번 얘기해봐.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하율은 얼마 곱해야 돼? 10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양쪽을 10을 곱하면 되죠? 왜 그러니? 자, 이런 뜻이야. 17.55 나누기 2.7은 이건 원래 분수로 쓰면 2.7분의 17.55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어떤 수를 곱해도 상관없어.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도 상관없고 100을 곱해도 상관없고 1000을 곱해도 상관없는데 나누는 수가 자연수면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10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7이고 여기는 175.5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75.5를 27로 나누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돼. 자, 나눗셈을 해볼까요? 자, 175.5를 27로 나누는 거야. 여기 얼마겠니? 6이면 2, 6, 12. 7이면 2, 7에 14. 4, 7에 28. 7 정도면 되겠니? 7이면 2, 7에 14, 7, 7에 49. 안 되죠?
7이 안 되네. 그쵸? 그럼 6이야 되겠네? 여기가 6이면 6, 7에 42, 4 올라가고, 2, 6, 12, 16이죠? 음,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135죠? 음, 그럼 여기 오면 되겠네? 그쵸? 여기 점이고, 5, 7에 35, 그 다음 2, 5, 10에서 13. 그럼 0이죠? 음, 그래서 어떤 수는 얼마다? 6.5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수가 6.5야. 어떤 수는 6.5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라고 한 거야? 6.5를, 어떤 수가 6.5인데, 6.5를 0.5로 나눈 몫은 얼마입니까?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6.5를 0.5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양쪽에 10을 곱해서 65 나누기 5나 똑같죠? 네, 음. 자, 그럼 어떻게 돼? 5 1 5 5, 3, 15, 13이죠? 네, 그래서 답은 13입니다. 네. 자, 정리 한번 쭉 하세요. 선생님, 음, 아싸는데 화장실 다녀도 돼요?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음,
봤으면 얘기하세요. 없었어요. 오케이. 또? 없어요. 없어요. 자, 숙제 몇 페이지까지였죠? 54까지였어요. 54까지. 그럼 이제 55부터 진도 나가면 되죠? 네. 일단 하유라 라이트 센으로 오늘까지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유형을 선생님이 보내줬거든? 네. 그거 프린트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분수 나눗셈하고 소수 나눗셈 한 번 더 복습하자. 네. 음, 조금 어려워해서 한 번 더 복습해야 될 것 같아. 자,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 조금 줄일게요. 자, 나눗셈에서 몫이 간단한 소수로 구해지지 않을 경우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냅니다. 이 뜻이죠. 하유나 반올림의 뜻이 뭐죠? 반올림의 뜻. 어, 음, 0, 1, 4, 4는 내리고, 5, 6, 7, 8, 9는 올리는 거. 그러니까 반이 넘으면 올리는 거죠? 네. 반 올림. 반이 넘으면 올려라. 이 뜻이죠? 네. 그럼 반은 올려요, 안 올려요? 반이 넘으면 올리는데 반도 올립니까? 네. 반도 올립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면 올리는 거야. 네. 그죠? 그러면 반올림을 하려면 요구한 거보다 한 자리를 더 구해야 돼. 더 구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여라.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해야 됩니다. 네. 알겠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럼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눗셈을 하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적당한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을 하여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2.5 나누기 0.6을 한번 해보자. 이 뜻이죠. 그럼 이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고쳐야 되니까 소수점 하나 이동해야죠. 그럼 여기도 소수점 하나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언제나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야 돼요. 자, 나눗셈을 하면 4, 6에 24, 그러면 10, 소수점 찍고, 그럼 6, 1은 6, 40, 6, 6, 36, 40, 6, 6, 36, 40, 6이 계속 반복되죠? 네.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순환소수. 자, 순환소수 정의를 선생님이 한번 써줄게요. 자, 순환소수, 소수점 이하에서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소수. 이거를 뭐라고 한다? 순환소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3분의 1은 0.33333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3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소수를 뭐라고 한다? 순환소수라고 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순환소수가 나올 때는 소수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이렇게 나왔죠. 그럼 1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4가 1의 자리죠.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된다는 거야.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그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4다 이렇게 나타내고, 자, 만약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돼요. 그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반이 넘으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4.2라고 해야 됩니다. 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그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돼요. 그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17 반이 넘으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4.17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하율아 이해되지? 우리가 나눗셈은 항상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일정한 숫자가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 소수를 뭐라고 한다? 순환소수라고 한다. 이거 순환소수 요거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순환소수의 정의, 소수점 이하에서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소수를 뭐라고 한다? 순환소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 썼어요. 음. 자, 오케이. 1, 2번 해보겠습니다. 18을 7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2, 7에 14, 40, 5, 7에 35, 50, 7, 7에 49, 그 다음에 10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시 7일은 7, 30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나눗셈을 보고 자, 18 나누기 7에 몫의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얼마입니까? 5죠? 5임으로 이렇게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여기서 반올림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3입니다. 이 뜻이죠? 자, 2번 해보세요. 소수 둘째 자리가 7이니까 반올림하면 올라가겠죠. 그러면 2.6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으니까 2.6이라고만 적으면 돼요. 이해되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되죠.
나눠주고 남는 양 알아보기.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다는 얘기죠. 어, 나눠주고 남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나머지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자, 나눠주고 남는 양 알아보기. 끈 15.6m를 한 사람에게 4m씩 나누어 줄 때, 나누란 얘기죠. 15.6을 4로 나누란 얘기예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4, 4, 16 안 되니까 4, 3, 12, 3명까지 나눠줄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가 남는다. 이 뜻이네. 음, 이해되지? 그래서 15.6에서 세 사람 4, 4, 4, 12를 빼면 3.6이 남습니다. 이런 얘기죠. 음, 세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남는 끈의 길이는 3.6입니다. 이 얘기죠. 자, 음,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 실제로 나눗셈을 해보면 15.6을 뭘로 나눠요? 4로 나누란 얘기죠. 그럼 4, 3, 12죠. 그러면 36이죠. 이렇게 나오죠? 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3.6이 남는 거죠. 몫이 네, 3이고 나머지가 3.6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5.6은 4 곱하기 3 플러스 3.6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항상 등식으로 우리는 써야 되는 거야. 하율아.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항상 등식을 다루는 거니까 등호를 써서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나눗셈 있으면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아주 중요해요. 음, 자, 그래서 4m씩 3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3.6m가 남는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나머지라고 하죠? 음, 나머지.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몫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수로 나누면 항상 뭐가 생긴다? 몫과 나머지가 생긴다. 이 뜻이에요. 음, 자, 오케이죠? 음, 오케이. 자, 이거 좀 써주세요. 하율아, 이 옆에다가 요거 하나 더 써줘.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A를 B로 나눴다. 그럼 뭐가 생긴다?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식으로 어떻게 쓴다?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렇게 씁니다. 음. 자, 항상 모든 식은 이렇게 씁니다. 아주 중요해요. 다 썼어요. 오케이. 자, 나머지가 뭔지 알겠죠? 네, 언제나 나누게 되면 몫과 나머지가 생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서 5번까지 볼게요. 물 19.2리터를 한 사람에게 3리터씩 나누었어요. 나누어줬어. 나누란 얘기죠. 19.1을 3으로 나눠라. 나누어 떨어지면 좋겠는데 3, 6, 18 안 나눠 떨어지죠. 1.2가 남죠. 그렇죠? 그래서 19.2를 3을 몇 번 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뺀 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8이죠? 3을 6번 뺐으니까. 그쵸? 19.2에서 3을 6번 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 남습니까? 1.2만큼 남죠? 음, 이해되죠? 그래서 6번 빼고 빼면 1.2만큼 나눌 수 있다. 물을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물어봤네? 몇 명에게 나눌 수 있죠? 아, 3리터씩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나눌 수 있죠? 음, 그러니까 6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3리터씩. 그럼 나눠준 게 18리터잖아? 그치? 그럼 얼만큼 남아요? 하율 얼만큼 남죠? 한번 써보세요. 여기 한번 써보세요. 여기. 1.2 남죠? 자, 하율아, 여기에다가 이식을 하나 써놓으세요. 19.2를 3으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2란 얘기죠? 음, 그럼 이거를 식으로 쓰면 19.2는 3 곱하기 6 플러스 1.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이게 뭐다? 몫이죠? 이게 뭐다? 나머지죠? 음, 그래서 항상 식으로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자, 다 썼어요?
네. 음. 자, B스텝 보겠습니다. 유형 18번.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 그럼 반올림하여 나타내야 되니까 무조건 나눗셈을 해야 됩니다. 자, 네. 8 나누기 11을 몫을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기. 자, 8을 11로 나누는 것도 이제 자꾸 나눠봐야죠. 화율이 이거 나눌 수 있죠? 8을 11로 나눠라. 못 나누니까 0점. 그리고 공 하나 붙죠? 네. 자, 11로 나누면 7이겠죠? 그럼 77. 그럼 3 남네요. 공 하나 내려오겠죠? 이해되지? 그럼 2겠죠? 그럼 22. 그럼 8 내려오죠? 공 하나 내려오겠죠? 네. 음. 그럼 또 다시 7이겠죠? 네. 그죠? 그럼 또 77. 그럼 또 30이네? 똑같이 반복되죠? 또 2죠? 그럼 22. 그럼 다시 8이네? 그쵸? 이렇게 반복됩니다. 0.727272 이렇게 반복돼요. 이런 소수를 뭐라고 한다? 순환소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소수, 순환소수입니다. 우리가 나눗셈을 하면 반드시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순환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이렇게 나왔죠. 자,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얘기죠. 그럼 1이겠죠. 그렇죠? 네.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그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0.7이죠. 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라. 나타내어라.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되니까 0.73 이렇게 써야 되겠죠? 하율아 이해되지?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거 2번, 3번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음, 2번은 얼마? 안 되는데. 음? 펜이 안 되네. 잘 안 들려. 펜이 이게 안 나와요. 펜이 안 나와? 네. 펜이 안 되는구나. 그냥 한번 해봐. 그러면 불러봐.
나온다. 자, 2번 얼마예요? 3이 아니지. 4지 않니? 4? 아, 그치? 음, 666이 반복되네. 그치? 응, 음. 그러면 소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죠? 오케이. 자, 3번도 해보세요. 아니죠? 못 나누니까 0점 이렇게 해줘야죠? 2.3보다 7이 크잖아. 그러니까 3이라고 하면 안 되지. 0점하고 소수점을 이동해야지. 그렇지. 거기다 0점하고 소수점을 이동해서 이제 나눗셈 해야지. 아니, 공 붙이지 말고, 어, 그냥 나눗셈 하면 돼, 이제. 0점하고. 그럼 37에 21이겠죠? 2.3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 하나 찍었으니까 23이라고 보는 거야. 23. 음, 그러니까 둘째 차례에서 반올림하면 되죠? 더 구할 필요 없어. 어차피 하유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랬으니까 둘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하면 돼.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언제나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그럼 하나 더 구하는 거예요. 둘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하나 더 구하는 거야. 셋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유형 19번 볼게요. 자, 37 나누기 6과 19 나누기 3의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의 크기 비교하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되죠? 37 나누기 6, 66, 36. 그쵸? 직접 나눠봐야 알죠? 그래서 37을 6으로 나눠라. 66, 36. 그럼 10이죠? 그럼 소수점 찍고. 자, 6일은 6. 그러면 40이죠. 66, 36. 그럼 다시 또 40이죠. 그럼 이제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6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야.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그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럼 6.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응, 자, 마찬가지로 19를 3으로 나눠라. 36, 18 이렇게 되죠. 그러면 1 소수 찍었으니까 공 내려오고 그 다음에 33은 9 그럼 다시 또 10이죠. 33은 9 그럼 또 다시 10이죠. 그러니까 3이 반복되죠. 응, 그렇죠.
그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6.3이죠? 음, 그죠? 그럼 6.3이 더 크죠? 이렇게 하는 얘기죠? 음, 오케이. 자, 7번, 8번 해보세요. 오케이. 8번도 해보세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반이 넘으면 왼쪽이 크고 반이 안 되면 오른쪽이 큰 거예요. 버리게 되니까. 자, 유형 20번 볼게요. 사탕 한 개의 무게는 12g, 초콜릿 한 개의 무게는 7g입니다. 사탕 한 개의 무게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 몇 배인지 구하세요. 항상 어떤 문제든 몇 배니? 하고 물어보면 나누란 얘기입니다. 음, 하유라 이해되죠? 음, 자, 사탕 12g, 초콜릿은 7g이야. 사탕 한 개는 초콜릿 한 개 몇 배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누란 얘기야. 그러니까 10에 나누기 7을 하면 1.71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반올림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랬으니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다?
1.7배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10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잘했습니다.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하면 되죠. 자, 유형 21번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하율이는 소프라노야, 메조소프라노야? 소프라노요. 응? 소프라노요. 소프라노? 소프라노구나. 어,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너네가 속해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야? 그러니까 하율이가 속해 있는 단체가 합창단이 어디서 하는 합창단이야? 뭐 시에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 하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야? 어, 네가 소속된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합창단 이름이 뭐야? 소녀학생회요. 응? 소녀학생회요. 아주 소년? 소녀학생회요. 소년 소녀. 합창단. 아주가 무슨 말이지? 아주? 아주? 자, 유형 21번 보겠습니다. 5 나누기 11의 목수. 몫의 소수 다섯째 짜리 숫자 구하기. 다섯째 짜리 숫자 구하래요. 그래서 몫의 소수점 아래 숫자가
4와 5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순환소수가 이제 반복되는지를 보란 얘기죠. 5를 11로 나누래요. 이렇게. 그러면 못 나누니까 0.0 하나 붙겠죠. 그럼 4죠. 자, 44. 그럼 6이죠. 60. 그럼 5겠죠. 55. 음, 그러면 다시 5죠. 0이죠. 50에 반복됐으니까 다시 또 4겠죠. 그러면 44. 다시 또 60이 나오죠. 아, 반복되는구나. 그쵸? 0.45, 45, 45, 아, 이렇게 반복되는구나. 반복된다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소수 다섯째 자리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자리는 4입니다. 홀수 번째 자리는 4고 짝수 번째 자리는 5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자리는 4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음, 자, 16번도 하율이가 구할 때 소수 여덟 번째 자리까지 다 구할 필요 없죠? 네, 만약에 순환소수라면 반복된다는 것만 알면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자, 16번 해보세요. 안 구해봐도 되죠? 이제 반복된다는 것만 알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네, 3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오케이. 자, 유형 22번, 19번 하겠습니다. 자,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어떤 수를 네모라 놓고 잘못 계산한 식을 세웁니다. 곱셈과 네모,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하여 네모의 값을 구합니다.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합니다. 항상 이렇게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면 식을 두 줄 쓰는 겁니다. 어떤 수를 뭐라고 놓고 네모라고 놓고 26을 어떤 수로 나누어야 할 것을 그럼 26 나누기 네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곱했다. 하나 더 써주는 거야. 26 곱하기 네모. 잘못해서 곱하였더니 7.8이 되었습니다. 식 이렇게 두 줄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네모 구해서 위에다가 집어넣고 오른답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계산한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래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고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이렇게 했네. 그쵸? 네, 이렇게. 자, 구해보세요. 네모 밑에 거 네모 먼저 구해서 위에다 집어넣어서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잘못됐습니다. 26을 0.3으로 나누는데 왜 23으로 나누지? 아, 0.3이잖아. 음. 그러니까는 260 나누기 3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아니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둘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해줘야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그냥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 더 구해서 반올림해줘야지. 구한 몫은 그렇게 되고 반올림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잖아. 그렇지. 그렇게 써줘야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23번 볼게요. 유형 23번, 22번이죠. 몫이 가장 큰 나눗셈 만들기. 몫이 가장 커야 돼. 몫이 가장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몫이 가장 크죠. 하민아, 저 말 이해 가죠? 음, 몫이 가장 크려면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눠야 된다. 몫이 가장 작은 수를 만들려면 가장 작은 수를 가장 큰 수로 나눠야 되겠죠? 반대로? 그렇죠? 네, 어, 가장 작은 수를 가장 큰 수로 나눠야 된다. 자, 22번. 세 장의 속하도 2, 5, 8을 네모 안에 한 번씩 써넣어 몫이 가장 작은 나눗셈을 만들고 몫을 반올림하여 이래저래까지 나타내어라. 그랬죠? 음, 어. 그러면 몫이 가장 작은 나눗셈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가 뭐여야 돼? 가장 작은 수여야 됩니다. 음, 얼마야 됩니까?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2.58이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2.58을 1.3으로 나눠야죠.
왜 나누면 안 돼? 안 써져? 2.58을 1.3으로 나눠야지. 그래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야지. 하율아 1의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구하면 되죠? 더 구할 필요 없잖아. 지금 1.9잖아. 근데 1의 자리까지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지? 그쵸? 그래서 반올림하면 얼마? 1의 자리. 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어보는 거야. 이 다음 거를 먼저 읽어보는 거야. 뭐를 나타내는 거지?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구하면 되죠? 네. 오케이. 자, 유형 24번 보겠습니다. 나누어주고 남는 양 알아보기. 자, 물 7.1리터를 한 사람에게 2리터씩 나눠준다. 2로 나눠요. 근데 안 나눠 떨어져. 그러니까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쓰란 얘기죠. 7.1을 2로 나누면 2, 3은 6, 그리고 1.1이 남죠. 그래서 남는 물의 양은 1.1이다. 뭐 어렵지 않죠? 몫을 구하고 나머지 그냥 써주면 됩니다. 자, 그 34.9kg을 한 상자에 6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34.9를 6으로 나눠서 몫을 쓰란 얘기죠? 그렇죠? 자, 24번 해보세요. 66, 36 안 되고 65, 30이겠네. 그냥 몫만 구하면 되지. 어차피 나머지 쓸 거니까. 왜냐면 사람이 소수점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몫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지? 상자 수는 5개. 그 다음에 남는 구례양은 얼마? 4.9 남겠죠? 4.9? 오케이. 그래서 6상자,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씩 5상자. 그러고 나면 4.9가 남는다. 이 뜻이죠. 하율아, 이해되지? 뭐, 오케이. 자, 다 했네요.
뭐 지금까지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네. 그렇죠? 우리 25번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나눗셈을 해서 몫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쓰란 얘기죠. 그렇죠? 4.5, 45가 아니죠? 어? 49라고 해도 4.9라고 해야 됩니다. 나머지. 여기도 소수점 찍어줘야 돼요. 자, 오케이죠?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몇 가지 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보시면 이제 그거까지 숙지하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밑에 것까지 15, 20번, 66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개념 플러스 유형을 할 거니까 개념 플러스 유형 프린트 해 놓으세요. 음, 선생님이 또 문자 보내놓을게요. 자, 하율아, 오케이죠? 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